쓰지 마세요. 지금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기성 조건인데 이게 정지 조건인데 이게 기성 조건이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공인중개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랬네. 그러면 이미 합격했잖아요. 그럼 난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겠죠? 무조건 사줘야 돼. 자, 정지 이 해제 조건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해서 공인중개 할 때까지 내가 아이템 사줘야 된다 했잖아. 그럼 합격해버렸어. 내가 아이템 사줘야 안 사줘야? 안 사줘요. 무효예요. 사줄 일 없지. 이미 합격했는데 합격할 때까지 내가 사준다 했잖아. 그럼 이미 합격했으면 안 사줘야지. 본인은 얘는 한번 들어봐요. 불능적 정지 조건에서 불능인 거. 뭐 해준다고요? 확실히 말해. 확실히 말하라고. 뭐 해준다고요? 응? 뭐 확실히 말했더니 동영상 제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 뜨면 우리 저희 정인 씨가 뭘 해준다? 아이스크림 사준대요. 해가 서쪽에 뜨면 해가 서쪽에 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나 안 사주나? 안 사주나. 그럼 이거는 이걸 바꾸면 되네? 해가 서쪽에 뜰 때까지 아이스크림 사준다. 해가 서쪽에 뜰 때까지 아이스크림 사준다. 결론은 뭐예요? 계속 사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해가 서쪽에 뜰 일이 없잖아. 이게 계속 뒤질 때까지 아이스크림 사줘야 돼. 그래서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본인한테 청각 전 애들은 아, 내가 시험할 날 결혼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자, 기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책이 어디 있냐면 거기 114페이지 80번에 있어. 제일 아래에요. 저 114페이지 80 있죠? 하단에. 자, 됐습니다. 그러면 기성은, 자, 기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만데, 기성은 이미 성취되고 얘는 불가능하니까 누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 얘 불능은 마이너스. 정지는 발생하죠? 좋은 거죠? 플러스. 해제는 나쁜 거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얘도 정지고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둘이 곱합니다. 아, 이게 진짜. 상호 깨끗하게 좋은 일. 플러스 곱하니까 뭐예요? 조건 법률행위. 그냥 사줘야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니까 무효.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니까 무효.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무조건 사줘야 돼. 아이스크림 계속 죽을 때까지.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자, 헷갈리는 분을 위해서 아래에 적으면 됩니다. 거기 114페이지. 거기 80번 있죠? 자, 갑니다. 내가 총각이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차를 주겠다. 그랬네요. 차 줘야죠. 이미 합격했으니까. 기성조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중개사가 되면 차를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사가 되면 차를 주겠다. 이미 중개사 되어버렸네? 차 사줘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 쓸까요? 그러면 내가 중개사가 될 때까지 월 100만원씩 주겠다. 근데 뭐요? 그 밑에다가 기성 고박이 해제 있잖아. 무효. 거기다 내가 중개사가 될 때까지 월 100만원씩 주겠다. 아니면 생활비를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이미 중개사 시험 합격했네? 그러면 생활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이미 합격했으니까. 합격 안 한 척 해야지. 돈 받으려고. 자, 그 다음에 해가 서쪽에서 뜨면 차를 사주겠대요. 해가 서쪽에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차 절대 안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는 해가 그러면 밑에다 뭐라 쓸까요?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뒤질 때까지 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월 100만원 주겠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100만원씩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됐죠? 자, 이해됐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요 조건 했네요. 기성 조건과 해제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뭘 안 했냐? 불법 조건을 안 했습니다. 불법 조건은 이런 거예요.
자를 죽이면 내가 100만 원 줄게. 네? 자를 죽이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그 조건이니까 아닐까요? 아니죠. 불법으로 하는 조건은 뭐예요? 조건도 무효이고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전체가 무효. 조건만 무효가 되는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법 조건은. 그 다음에 법정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게 딱 보면 돼요. 법정 용어는 법에서 정해진 조건이 있어요. 허가라 인가 이런 것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이건 뭐예요? 조건이야. 조건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건은 뭐예요? 임의적으로 부과시켰네 했잖아. 이건 법에 정해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조건이 아니다. 법정 조건은 법에 정한 조건이 있으면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배우는 조건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효력에 제한을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조건이야. 법에 정해진 조건은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고요 지금. 법의 조건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허가 같은 게 법정 조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건 다 했습니다. 거기서 뭐 가장 조건인데 가장 조건 할 필요 없고. 자, 불법 조건. 자, 배운 거 봐봐요. 조건은 뭐라고요? 효력에 제한을 가는 거. 어떻게 제한을 가하냐?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거. 제한을 가하는데 어떻게 제한을 가냐? 발생할 것이냐 소멸할 것이냐. 발생하면 정지조건, 소멸하면 정지조건. 이미 이루어졌으면 기성조건, 불가하면 불능조건. 그러면 뿔이냐 뿔마냐 코피기면 다 나오고. 불법 조건은 조건 자체도 무효이고 전체가 법률행위 무효이고, 법정 조건은 법률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됐어요? 조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을 하는데 시인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시인의 성실에 반할 때 의제시키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저 총각이 공인시험 학교 가면 내가 뭐 사준다 했지? 미팅 시켰는데 미팅은 너무 약하나? 자동차 사준다 했네. 딱 보니까 얼굴이 합격 같아. 그럼 내가 뭐 탄다고? 내일 시험인데 28일날 내가 만나자게 경여차. 여대다가 뭘 타? 농약을 타든가 주약을 타든가 탄다 이 말이에요. 왜? 자동차 안 사주려고. 그럼 내가 시인의 성실에 반해요 안 반해요? 반하죠. 그러니까 저 총각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뭐라고요? 이거 주약 너무 심하네. 수면제 타고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으니까 당신이 나 자동차 사줘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냐? 예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불합격 같으니까 옆에 친구 둘이 짜가지고 컨닝한 거야. 컨닝하고 합격을 했어. 막 합격증 딱 나한테 내면서 자동차 내놓으시오! 딱 그런 거야.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컨닝했잖아 라고 반대로 내가 주장하면서 안 살 수 있냐? 예스. 상대방이 시민에서 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에서 반하는 의지가 나한테 칩니다.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주겠다 했죠. 정원 주겠다 하면 공짜로 준 게 증여죠. 이 자동차를 받겠다는 부품금을 가지고 시험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 부품금이 권리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권리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대권과 희망권을 내가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자동차를 다른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딱 얼굴 보니까 기분 나쁘겠네 내가 부질러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소극적 보호입니다. 저분이 갖고 있는 저 총각이 갖고 있는 기대권을 남한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양도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권리로 인정해 주니까 상속도 되고 처분도 되고 담보도 되고 등기도 됩니다. 권리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 기대하는 기대권이나 희망권도 권리로 인정해 준다. 그게 적극적 보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다 했습니다. 자, 책입니다. 책복 미축하면 치고면 끝나요. 뭐는 못 씁니까? 아, 수의조건 내가 설명 안 했구나. 자, 112페이지 돌아옵니다. 수의조건 빼먹었네. 자, 정지조건. 아까 정지가 뭐라고요? 장래 불확실한 것을 발생시키는 거고, 해제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소멸시키는 게 조건입니다. 약혼 예물은 여기다 밑줄만 치십시오. 약혼 예물
쭉 가면 해제 조건이네요. 네, 결혼의 불성립을 이유로 한 해제 조건입니다. 약혼 예물은 해제 조건. 자, 실권 약관이 있습니다. 실권 약관은 해제 조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반성해죠? 중도금도 있고 잔금도 있죠? 그러면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인데 중도금은 자동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자동으로 해제다. 자동 해제. 밑줄. 중도금의 제일 끝에 보시면 자동 해제 있습니다. 잔금에 대한 실권 약관 있죠? 잔금. 그 제일 아래에 동시행 관계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 제일 마지막 줄에. 제일 마지막에 동시행, 거기도 동시행 관계 밑줄 치시고 넘어가서 11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둘째 줄에 이행 지체에 빠지게 있을 때 비로소 자동으로 해제, 자동 해제. 거기까지 밑줄. 이행 지체에 빠지게 했을 때 자동 해제. 그 다음에 다시 112페이지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거기 1번 옆에다가 3동그라미 치시고 3동그라미 치시고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 얘는 정지조건입니다.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 얘는 정지조건으로 봅니다. 소유권 유보부 동산매매. 정지조건. 아니, 자, 여기 썼어요. 정지조건 쓰시고. 썼으면, 여기다 뭐냐면, 휴대폰 대리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휴대폰 대리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각과 을 사이에 이건 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이제 보급합니다. 이건 휴대폰 대리점. 휴대폰 100만 정을 얘 을한테 보내줘요. 그럼 을은 뭐예요? 돈을 다 대금 주면 좋겠잖아요. 그럼 대금 다 못 주잖아요. 얘를 이제 휴대폰을 막 팔아서 그때도 모아서 딱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유보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얘한테 있다. 소유권을 유보한다. 동상, 휴대폰을 매매했을 때. 그러면 정지조건이 뭐냐? 네가 돈을 다 갚으면 비로소 네가 소유권을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그게 정지조건을 뜻이에요. 다시요. 소유권을 유보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물건을 점유한 자가 누가 있어요? 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네가 돈 다 매매를 다 완납하면 누가 된다? 을과 소유권이 발생한다. 정지조건으로 본다. 정지조건으로 본다. 소유권을 네가 대납하면 매매를 다 대납하면 다 팔고 대납하면 그때서 네가 소유권이 발생한다. 발생하니까 정지조건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모르겠으면 외우면 됩니다. 소유권 대리점은 뭐예요? 정지조건. 약혼 예물은 뭐예요? 해제조건. 약관은 뭐예요? 약관, 실권 약관이 뭔지 아세요? 네가 아마 길거리 침파트 그러면 너 계약 해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 특이한 거예요. 네가 어떤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계약 해제면 자동 해제 되어버린 거예요. 월 해제는 이런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너 돈 내라. 왜 안 내라 임마. 라고 최고해야 돼. 그냥 무조건 해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먼저 물어봐야 돼. 최고하고 돈 내라 이 자식아. 안 주네? 그럼 그때 해제권 행사해야 돼. 그래서 해제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됩니다.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사유가 7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다 채권을 행사해야 돼요. 근데 7번 약관은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바로 자동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네? 이 길거리에 너 담배 한 남 피우면 너 계약 해제입니다. 내가 깼어요. 자동 해제 되어버려요 그냥. 근데 여기서 지금 잔금이 남아 통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뒤에서 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은 이런 겁니다. 동시이행 한병, 동시이행 한병권 한 문제 나오는데 채권에서 동시이행 한병권 이런 뜻이에요. 자, 매매각을 이번에 나오고 했어요. 제가 매도인, 매수인, 집주인, 집 살 사람. 그러죠? 근데 나 돈 갖고 잔대금이나 중도금 잔금 다 갖고 내 갑니다. 갔는데 이분이 뭐예요? 서류를 준비 안 해놨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지금? 아, 나 돈 안 갖고 갈까? 네, 저도 돈 안 갖고 갑시다. 자, 저도 안 갔어요. 둘이 만났어. 죄송한데 아직 내가 잔금을 주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야. 사람이 잔금도 안 갖고 오고. 그럼 내가 뭐라고요? 서류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이분도 지금 뭐예요? 지금 서류도 안 가져왔잖아. 그죠? 나도 준비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 이자가 연체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야 되는데 안 붙은다 이 말이에요. 너도 나도 동시에 이행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뜻입니다. 너도 서류 안 갖고 왔잖아. 나만 돈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냐? 동시로 똑같이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동시에 이행하라는 권리를 가지려면 누가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 말 뜻은 본인이 서류를 갖고 오고 나는 안 가져야 돼. 그럼 나는 동시에 빠뜨려. 동시에 이행이 된다. 잘 해줘야 되는 거야. 말 이해되셨나요? 동시 니도 갖고 해야지. 니도 안 갖고 나도 안 갖고면 다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너도 임마 소리 안 갖고 왔잖아 임마.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지금? 이행지체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러면 지연이자 내야 안 내요? 안 내. 대학 해제 당해 안 돼요? 안 되네. 왜? 동시에 항변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러려면 내가 동시에 빠뜨려서 상대방의 계약을 해제하려면 내가 준비를 고청을 차고 가야 된다 이 말. 핀초가면 안 되고.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자동 해제가 된다 뜻입니다. 됐어요? 뭐 말인지? 네.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동시에 항변권. 자, 그런 뜻에서 자동 해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수의 조건은 자, 4개 중에 있는데 선수 수의 조건은 이런 뜻이에요. 자, 수의 돌아가시면 수의 있는 거 알죠? 자, 수의를 있는 것은 그 사망한 자의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 아니요? 나 안 입고 싶으면 안 입은 거지. 깨먹고 죽고 싶으면 죽는 거지. 자, 수의를 사람을 들으니까. 자, 수의를 입는 것은 내가 수의를 입든 꽃가옷을 입든 내복을 입든 사망자의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요. 그게 뭐냐면 순수 수의 조건입니다. 내 마음. 내가 기분 좋은 게 내 마음이요. 기분 좋으면 내가 100원 줄게. 내가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이게 순수 조건입니다. 순수 수의 조건은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의를 입는 것은 내 마음이다. 순수 수의 조건 이렇게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단순 수의 조건은 내 당사자와 다른 여건이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뭐예요? 내가 여행을 갔다 오면 내가 너 자동차 주겠다. 여행 갔다 온지 내가 여행을 가는지 안 하는지 내 맘이죠. 내 맘이 수의 조건이요. 내 맘인데 여행을 간지 안 간지 알 수 있잖아요. 여행사 물어보거나 출입 관리소에 전화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단순 수의 조건. 순수 조건은 무조건 내 맘이야. 뭐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 지금 비수의 조건이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그 내 맘대로 못하는 우선 조건, 호선 조건인데 그 우자가 무슨 우자냐면 우연히 이렇게 우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우연히. 내일 내가 비가 오면 내가 자동차 사주겠다. 내가 비 올지 안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내 의사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가 주겠다. 우선 조건. 내 뜻도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의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밑에 호소 조건은 짭동된 겁니다. 우연히 되지만 상대방의 의사도 필요해요. 그 예의 잘 나왔어요. 뭐예요? 매매하는 경우. 내가 저 집을 사오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주겠다. 그럼 내가 사올 때 저 사람이 상대방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호선 조건입니다. 내가 너한테 결혼하면 뭘 주겠다. 그 사람은 결혼 허락해야 되잖아요. 그게 호선 조건입니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 수의 조건.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면 순수 조건만 외우시다가 나머지 거 다 그냥 찍으면 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법정 조건 설명했어요. 법정 조건 조건 아니다. 자, 주문까지 허가나 인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법정 조건입니다. 위헌자 사망. 사망해야지 법률이가 발생 위헌이죠. 불법 조건은 다 몽땅 다 무효입니다.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 다 몽땅 무효. 기성 조건 설명했습니다. 이미 조건이 성취된 불능 조건 불가능한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막 뭐 말이 어려운데요. 뭐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할까요? 자, 불능 조건 보십시오. 동그라미 4번에 법률행위 당시 이미 생취될 수 없는 조건이다. 불능 조건이 불능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지 조건이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곱해봐요. 뭐 나와요? 그러니까 무효예요. 됐죠? 자, 3번에 조건이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있죠?
자, 뭐 이거는 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 가족파산 법률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거기에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거기다 밑줄치시고. 밑줄 쳤으면 그 밑줄 밑에다 뭐라 쓰냐? 기한도 동일. 기한 동그라미 쳤으니까 기한도 동일하다. 아니면 기한도 동일 이렇게 쓰시든가. 기한도 신분행위를 붙일 수 없다 뜻입니다. 신분행위는 기한에도 붙일 수 없다. 조건도 안 되고 기한도 안 된다. 다음 뭐가 있어요? 유효는 된다. 밑에 있죠? 유효. 시험에 나오면 내용이 이상해. 엄수평행위는 됐어요. 시험에 절대 나올 일 없어요. 자, 단독형은 봐야 돼요. 단독형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단독형이 있죠? 단독형에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조건을 붙이면 그 행위할 때 의사를 혁극하게 제한시키기 때문에 단독형에서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예외가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당연하지. 동의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만 이익을 주거나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원칙이 있고 예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상대방 이익 주거나 그러면 조건 당연히 붙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만한 경우는 전체가 무효입니다. 자, 입증 책임. 자, 이거 보세요. 자, 많이 어려우니까. 총각이 공인중개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내가 사줘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이죠.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잖아. 장래 불확실하니까.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할까요? 총각이 입증할까요? 조건이 있다는 거. 내가 입증해야지. 왜요? 저분이 나한테 자동차 사주라고 하면 내놔봐 해야 되잖아요. 조건이 있다고 내가 주장해야 된다고요. 아쉬운 놈이 주장해야 된다고요. 아까 전에 싸우다가 박탈해가지고 피났잖아요? 나 맞았다고 뭐예요? 내가 저놈이 때렸다고 내가 주장해야 된다고. 존재 자체의 입증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 합격했다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총각한테 있지. 합격증 성취. 합격했으니까 저도 사주세요. 뭔지 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 사주라니까 나를 뭐래요? 합격증 내놔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입증하는 거고, 존재 자체는 저분이 나한테 합격증 내려면서 자소서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취하는 것은 누가 주장해요? 저분이 총각이 주장한 거잖아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갑이, 그 다음에 성취는 그거를 이익을 받는 자. 그래서 그 책을 뭐라 그러냐? 존재, 밑줄주세요. 일반 동그라미에 둘째 줄에 조건 후 존재를 주장하는 자. 접니다. 갑.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 끝에 보시면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그럼 딱 알겠죠? 법률 효과의 발생을 대한 자가 존재를 주장하는 자. 법률 효과 뭐예요? 내가 자동차 사줘야 되잖아요. 자동차 사줘야 되니 그냥 사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러니까 너 임마 공인중개 합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취. 조건은 성취에 대한 입증이 있죠? 조건이 성취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법률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총각이 해야 된다. 총각은 생각나는데 상대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헷갈리지 마시고. 자, 조건에 넘기시면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입니다. 거기다 쓰십시오. 수면제. 조건의 성취, 불성취의 의제. 수면제. 콤마 찍고 컨닝. 그러면 다 기억하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면제 먹는 거고 여러분들이 컨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허무한가요? 이게 되셨죠? 예? 안 되시는 분 얼른 말씀하세요. 예? 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읽을게요. 자, 2항 읽읍시다. 150조 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인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수면제예요, 커닝이에요? 네? 커닝? 네, 커닝입니다. 커닝. 그래서 1항은 수면제고 2항은 커닝이에요. 여러분들 커닝 한 거예요. 이익을 받을 당사자, 자동차를 받은 사람들이 둘이 승인을 반환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8조와 149인데 148조는 소극적 보호고 149조는 적극적 보호입니다. 자, 148조 아래에 보시면 2번 조건부 권리 보호 있죠. 자, 그러면 조건부 권리 그 가로 1번 있죠. 소가로 거기 제일 끝에 기대권 있죠. 거기다 기대권 있죠.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부릅니다. 조건부 권리에서 제일 끝에 있잖아요. 짝깐하게 글씨 기대권 또는 희망권. 기대권도 희망권도 권리다 아니다? 권리다. 그래서 보호해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소극적으로 보호하냐 적극적으로 보호하냐 이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보는 것은 내가 침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읽습니다. 소극적 보호 별 뜻 없어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나한테 뭐요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 보호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다 할 수 있다. 됐어요?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어려운 건 없으니까. 거기다가 동글뱅이 3번 적극적 보호 밑에다가 동글뱅이 3번 치시고 기한의 준용함 기한의 준용함 뭔 뜻이 알겠죠? 기한도 이 똑같이 소극적 적극적 보호를 준용한다는 뜻입니다. 준용한다면 따라서 베껴서 쓴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기한도 소극적 보호 적극적 보호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성취 효력 바로 이번에 보시면 그 옆에다 또 조건 성취 효력 옆에 쓰십시오. 법률행위 시 X 소구표 X 법률행위 시 X 소구표 X 그 말은 우리가 보통은 법률행위 시를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얘는 기한과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시 행위가 아니고 자 봐봐요. 원래는 우리가 뭐 따지면 반사이실서에 반하냐 안 하냐 뭘 따지냐면 법률행위시 따져요. 근데 조건과 기한은 그때부터 따집니다. 그때부터는 자 아까처럼 내가 뭐래요. 자동차 합격하면 자동차겠지. 합격하면 할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격할 때 아이스크림을 할 때 아이스크림을 합격할 때까지 자기가 있잖아요. 생활비를 합격할 때까지 100만 원 했잖아요. 그럼 불합격했잖아요.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다. 소급한 게 아니라 법률행위 언제 했어요? 지금 했잖아요 우리가. 시험 언제 봐요? 시험 29일날 보이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때 합격이 떨어지면 소급해서 지금부터냐? 그런 게 아니다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뭐만 이해되시죠? 법률행위 시 아니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발생할 때부터 그 다음에 소멸할 때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비소급표죠? 소급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조건도 마찬가지고 기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봐봐요. 기한은 뭐라 했어요 내가? 정해져 있다 했잖아. 1월 1일 시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를 하겠다. 이러면 1월 1일은 얼마예요? 시기 12월 3일 끝났죠? 종기 시기와 종기 기한은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결정하면 이제 그럼 시기가 언제예요? 우리 조건에서는 정지입니다. 정지 시작했으니까 발생하잖아요. 1월 1일날 그 다음에 12월 31일은 조건에서 먹으세요. 해제 끝나니까 12월 30일날 끝나니까 대충 뭔 말인지 그러면 시기 기한도 똑같아요. 그 시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 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합니다. 똑같잖아요. 패턴이 대충 뭔 말인지 자 갑니다. 그 이번에 1번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 정지 조건 밑에다가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시기 쓰십시오. 시기. 정지조건 성취효과 있죠? 거기다 시기. 해제조건 밑에다가 종기라고 쓰십시오. 지금 시기 종기는 기한을 뜻해요. 정지조건 밑에다가 정지조건 성취효과 있죠? 정지조건은 성취효과 정지에다 밑에다가 시기. 해제조건 성취효과 해제 밑에다가 종기. 그럼 조건 기한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둘 다. 그때부터 밑줄, 그때도 밑줄.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 시기도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도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건 기한을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꺼번에 됐습니다. 자, 기한 아니구나. 소급표 그것도 비교했네. 자, 원칙적으로 뭐예요? 장래효. 그 말은 뭐예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원칙적 장려 있죠? 끝에가 소급표 없다. 일단 밑줄 치시고 기한도 동일. 기한도 소급하지 못합니다. 예외적 소급표 거기다 별표 하나 치시고 별표. 예외적 소급표. 당사자 투자 가능하냐? 당사자 투자 거기다 밑줄 치시고 거기는 가능. 근데 밑에다가는 밑줄 쳤으면 밑에다가는 기한은 불가능. 기한은 특약 X. 기한은 특약 X. 기한은 특약. 뭐만 이해되시죠 지금?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기한은 특약. 조건은 소급표를 비소급표가 원칙인데 특약으로 소급할 수 있냐? S. 조건은. 근데 기한은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아까쯤에 무효형의 취인에 대해서 해서 특약이 가능하냐 안 하냐 비교했어요. 같이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조금 쭉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쓰셨죠? 그 다음에 소급표를 거기다 그 기한을 특약하고 X에는 옆에 딱 이렇게 치시고 뭐라 쓰냐?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서 많이 배웠네? 제3자의 권리 침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침해 X. 제3자의 권리 침해 X. 소급 특약을 해도 제3자의 권리를 하면 안 된다고요. 추인을 해가지고 추인은 소급표 있다 했잖아요. 특약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도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고요. 오케이? 이제 한꺼번에 하니까 힘들 거예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면 내가 일부러 제가 지금 써주는 것은 뒤에 책에 나와 있지만 한꺼번에 같이 하시라고. 공부를 비교해야 되니까. 왜? 시험이 여러분들이 출제자면 그렇게 낼 거 아니에요. 기한은 된 거, 조건 안 된 거. 이렇게 바꿔서 낼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출문제 시험이 나오고요. 비교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자, 넘기세요. 시기와 종기. 아까 지금 1월 1일이 시기고 12월 30일 종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기가 종기했을 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이면 등기에 제 가등기 할 때 제가 할 거예요. 여기도 가등기 나오거든요. 그 가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에서 훨씬 중요해요. 시기 종기부에 가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냥 알아야지. 아, 시기가 뭔지 종기가 그래야지 가등기가 뭔지 이해를 하시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확정기한은 정해진 거 불확정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확정기한은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확정이죠. 너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불확정이고요. 가정법상과 인정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습니다. 자, 소급평등 변형이 의미 없습니다. 어음스프링 신경쓸 필요 없어요. 안 나오니까. 기한 도래전의 효력 뭐라 했어요? 148조 9조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 써져 있잖아요. 침해 금지와 처분등 규정을 준용한다. 똑같이 조건 기한도 뭐만 아셨죠? 기한 도래의 효력 아까 뭐라 했어요? 조건에서는 발생할 때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봐보세요. 시기가 돌아오면 뭐래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네. 종기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네. 똑같습니다. 뭐 하나만 하시거든요. 눈으로 한번 읽으면 끝나죠. 그러니까. 됐죠? 뭐만 이해되시죠? 자, 기한의 이익 보십니다. 자, 기한의 이익. 이런 뜻이요. 가까이가 소비대차를 했는데 그 돈을 1억을 빌렸어요. 언제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 1년 동안 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가 8월달 돼서 야, 돈 다 갚아, 돈 다 갚아. 라고 이런 거 말한 거예요. 뭐 채무자가 뭐라고 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기한의 이익 때문에. 기한의 이익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러면 채무자가 8월달 되니까 돈 갚아 그럼 1억 주고
아따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 그러면은 채권자가 뭐야? 웃기고 있네? 이자 다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채권자한테도 기한 이익이 있으니까. 12월 31일까지 매달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기한의 이익이. 이 경우는 채권자한테도 기한이 있고 채무자한테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는데 헷갈리네? 그럼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채무자한테 있다고 추정합니다.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면 애매하잖아요. 예. 누구한테 있는지 애매한 경우는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자, 그러면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 있냐? 아니요. 일방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 채권자한테 있는 것은 임차하는 거예요. 자, 내가 종국한테 요 분필 한 달만 내가 무상으로 갖고 있어. 보관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전에, 한 달 내기 전에 보름 만에 가져가시오.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채권자한테만 기한이 있는 경우. 임치 계약은 내가 물건을 맡긴 사람 임치, 물건을 받은 사람 수취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나오면 채권자만 가지는 경우 무상 임치의 임치인, 임치인이 물건 주인, 수취인이 물건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혹시 영어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채무자 있는 경우 무이자 공짜로 주는 거. 무이자 돈을 공짜로 빌려준 거 있죠? 그러면 뭐 누가만 있어요 지금? 채무자만 있는 거죠. 이익이. 왜? 1월 1일 때 10월 3일까지 공짜로 이런 내가 이익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거기 다 있어요 지금 채무자문. 자, 보시면 채무자만 가지는 경우 무이자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공짜로 돈 빌려주는 거예요. 사용대차는 뭐냐면, 자, 소비대차는 금전을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사용대차는 물건을 공짜로 빌려준 겁니다. 영어가 낯설죠? 소비대차는 돈을 공짜로 빌려준 게 무이자 소비대차고요. 사용차는 물건을, 금전이 아니고 물건을 공짜로 빌려준 게 사용대차입니다. 야, 이 물건 선풍기 한 달만 쓰고 줄게. 공짜로. 이게 사용대차예요. 자, 채권자만 무상임치 설명드렸고, 채권자 채무자 이자 소비대차 됐고요. 자, 추정은 헷갈리면 누구한테요? 채무자 이익을 추정한다. 그 밑줄 주세요. 제일 아랫줄에. 채무자 이익을 0으로 추정한다. 어쩔 때요? 헷갈릴 때. 누구 이익인지 모를 때는 채무자를 이익으로 추정한다. 자, 기한의 이익의 포기. 3번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냐? 네,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포기하면 기분 나쁘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쓰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8월달에 갚아없어요. 그럼 나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4달 동안 이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 채무자가 뭐예요? 이자까지 4개치 다 줘요. 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다른 또 돈 빌려주면 또 받거든요. 이자를. 나는 오늘 좋죠. 그래서 기한에 있는 포기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침해했는데 다 권리를 손해를 배상해주면 가능하다? yes, 가능하다. 하나만한 소리잖아. 우리가 하나만한 소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이 이건 한 번도 1년에 아니 이게 시험이 한 문제 나오는데 이 부관에서 작년에 시험에 재작년에 안 나왔나 올해 안 나왔나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나오면 한 문제예요. 나오면. 그럼 못 나오겠어요. 조건 그냥 비교한 거 나오겠죠. 내 거 뭐 있어요 뭐. 아까 수면제 뭐 컨닝 되고 있어요. 못 나왔어요. 기성조건 부성조건 그런 거 하나 내거나 그러겠죠. 자, 기한이익 상실. 자, 사유 있죠? 기한이익 상실. 언제 상실하냐? 첫 번째 사유 담보 손상 감소 매실. 그래서 담보 손상에다 밑줄 동글뱅이 1번에 그 다음에 의무 이행하지 않는 거 의무 불이행. 2번 의무 불이행. 그 다음에 파산. 딱 머리만 외우셔야 돼요. 파산 옆에 동그라미 4번 특약. 두 당사 특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한이익 상실됩니다. 기한이익 상실하면 뭐라고 해요? 돈 내라 해도 뭐래요? 대응할 수 있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담보를 제공했는데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본인이 파산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파산했어. 언제까지 기다려 보이려 12월 30일까지. 미쳐보죠. 여러분들 파산하자마자 시속 500km부터 파산한테 가고 채무자한테 가겠죠? 돈 내라라고 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파산했어도 채무인 나는 기한이만 10월 30일 기다려 할 수 있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 거기. 자,
효과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즉시 변제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 밑에다가 쓰시고, 자, 부를 테니까 쓰십시오. 기한이 상실 사유가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요.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나중에 오셔서 쓰세요. 본인한테 말하면 몰라 지금. 기한이익 뭐라 했나요 내가? 기한이익이 상실 사유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뭐라고 쓸까요? 기한이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기한이 도래되는가? 즉시 기한이 도래되는가? 퀘션 마크. 나 안 끝났어 아직. 이 말은 이 말이잖아요. 자, 아까 말한 파산됐잖아요. 파산됐거나 상실 담보를 상승하거나 상실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기한이 도래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기한이 도래되니까 뭐가 발생해요? 기한 이자가 발생되니까 채무 불이익은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즉시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12월 32일까지인데 8월 1일날 내가 파산됐어. 그러면 그 8월날 되자마자 뭐예요? 기한이 도래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말 이해되신가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건 법정사유고 특이하게 했잖아요. 지금 기한이 상실 특이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자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렸는데 내가 은행하고 나하고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2개월치 만약에 이자를 연체하면 그때 원금을 상환하라 이런 거예요. 그럼 날 이자를 언제 주냐? 항상 말일날 줘요. 1월 30일날. 근데 1월 30일날도 이자 안 주고 2월 30일도 없지? 2월 28일날도 안 주고 그럼 내가 2월 28일날 이자를 안 주면 그때 바로 기한이 딱 도래해서 그때 원금을 딱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 뜻이. 뭐 이해됐죠? 상대방의 기한이 상실 폐기했을 때 그 상실이 됐을 경우에 곧바로 기한이 도래되는가? 하려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썼냐? 쓰세요.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형성권부 똑같아. 기한이익 상실특약. 기한이익 상실특약. 지금 상실특약이니까요. 여기까지는 이게 나올까? 그 다음 아래는 뭐라고 쓰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이렇게 쓰십시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정지조건만 쓰고 밑에 땡땡 쓰면 되잖아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됐죠? 자, 이 말입니다 지금. 형성권부와 정지조건부를 비교하는데 요 형성권은 뭐냐면 의사표시를 해야 그때 기한이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의사표를 해야 이게 판례에 태되고 아무 말 안 하면 추정됩니다. 내용은 뭐예요? 그럼 의사표시가 어떻게 된다? 의사표시 안 해도 바로 기한이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정지조건부로 보는 것은. 학설의 다툼이 있다고요, 지금 말씀으로. 형사부의 기한이 상실특약을 볼 것이냐,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실특약을 볼 것이냐,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판례는 어떨 때냐? 형사부의 기한이 상실특약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걸로 둘 다 누군지 헷갈리면 누구를 본다? 판례는 얘로 본다는 뜻입니다.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아셨죠? 8월 1일 날 내가 뭐라 했어요? 2월 20일 안 됐죠? 예? 2월 28일 날 내가 돈 못 냈잖아요. 이자를. 그럼 2월 28일 날 그러면 그 다음날 3월 1일부터 나는 뭐예요? 원금을 줘야 되잖아요. 다 갚으려 했으니까. 그럼 뭐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원금을 다 갚아야 되니까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채무 불이행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원금은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은행이 나한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말해야 내가 이자가 지연 이자가 갚아서 채무 불이행이 생기냐? 네? 은행이 말 안 읽고 있으면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그때부터 생기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할래는 뭐라 하냐? 은행에서 의사표시를 해라. 그러면 네가 너 이 새끼도 원금 왜 안 갚아 이 자식아. 그때 나는 이제 뭐예요? 기한이 덜해된 걸 본 거라. 그때는 이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니 자동으로 되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좋냐? 그렇지 않지. 내가 부자면 내가 손해지. 그렇잖아요? 내가 채권자라면 내가 손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말든 이해되시죠? 의사표시를 해야 그때 기한이 도래하는 거고 안 말하면 뭐예요?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거. 의사표시가 없단 말이고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더라도 바로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 듣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기한이 도래. 안 해도 기한이 도래. 헷갈리실까? 도래됨. 의사표시를 해야 기한이 도래돼. 행하니까 의사표시를 행해야 기한이 도래돼. 그런 것을 형성분부 기한민수식. 언제 시험에 나오냐? 18인가 19인가 딱 한 번 나왔어. 나오는 거 헷갈리네. 18인